안녕하세요. 레더놀이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베이스캡 크로스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키지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더놀이 사이트의 상세 설명 페이지나 하단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제작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가죽의 겉면과 안쪽 면을 구분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죽의 겉면은 바느질 구멍이 크고 선명하며 가죽의 안쪽 면은 바느질 구멍이 작고 흐릿합니다. 가죽의 겉면과 안쪽 면을 같이 놓고 비교하면 더욱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가죽 겉면에 스티커를 붙여두었으니 영상을 보실 때 참고해서 작업해주세요. 1번 가죽 2개를 준비해주세요. 1번 가죽의 옆면을 서로 겹쳐놓고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5배인 7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알려드린 길이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실은 이렇게 알려드린 길이의 5배로 계산해서 잘라주면 됩니다. 우리는 바늘 2개를 이용해서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할 겁니다. 실 양쪽에 바늘을 끼우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늘 구멍에 실을 끼워줍니다. 실을 조금 당겨주세요. 당긴 실을 가죽이 아닌 책상 위에 놓고 바늘로 실 중간을 찔러 통과해줍니다. 실의 바늘을 통과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짧은 실을 바늘 구멍 방향으로 당기고 바로 긴 실을 당기면 실이 빠지지 않게 매듭 지어집니다. 반대쪽 실에도 바늘을 끼워 보겠습니다. 바늘 구멍에 실을 끼우고 조금 당겨주세요. 당긴 실을 책상 위에 놓고 바늘로 실 중간을 찔러 통과해줍니다. 짧은 실과 긴 실을 차례대로 당기면 매듭 지어집니다. 실 양쪽에 바늘을 끼웠으면 바느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가죽의 겉면을 기준으로 보면 오른쪽 면의 모서리에는 홈이 있고 왼쪽 면은 홈이 없습니다. 홈이 없는 면을 모서리에 홈이 파여 있는 면 위에 올리고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이렇게 바느질 구멍 위치를 맞춰서 바느질해 줍니다. 1번 가죽 모두 이렇게 맞춰주세요. 모서리 홈이 파인 면 위에 홈이 없는 면을 올리고 바느질하는 겁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을 맞추고 위에 모서리 부분부터 바느질을 시작합니다.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2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같은 구멍으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놓아주고 바느질해주세요. 그래야 바느질된 모습이 삐뚤빼뚤하지 않고 고르게 바느질됩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주세요. 지금 배운 바느질은 호니 없이 바늘 2개로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치라는 바느질 기법입니다. 새들 스티치는 올이 잘 풀리지 않고 튼튼하게 바느질되어서 가죽 공예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바느질 기법이니 잘 배워두세요. 바느질할 때 주의할 점은 밑에서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놓아주고 바느질해야 하며 같은 구멍에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줘야 바늘땀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고르게 바느질됩니다. 바느질할 때는 2가지만 잘 지켜주면 초보자도 예쁘게 바느질을 할 수 있습니다.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구멍을 1대1로 맞춰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바느질을 쉽게 하기 위해서 바느질 구멍을 맞추고 한쪽 면을 집게로 고정해주세요. 바느질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바느질을 하다 보면 가운데가 볼록하게 올라옵니다. 이는 정상적인 현상으로 입체감을 주기 위함이니 참고해주세요. 라운드 부분은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더욱 힘껏 잡아당기면서 바느질해주세요. 직선 부분보다 실을 잘 당겨주면서 바느질해야 가방의 라운드 모양이 자연스럽고 예쁘게 나옵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이 1대1로 잘 맞도록 신경 써서 바느질하고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해주세요. 안쪽 면의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습니다. 겉면에는 바느질 구멍이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겉면의 마지막 구멍까지 한 땀을 더 바느질해주세요. 한 땀을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줍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해왔던 반대 방향으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하고 실 마감을 위해서 위에 실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안쪽 면으로 빼줍니다. 두 실을 당기고 쪽가위로 실을 바짝 잘라주세요. 실을 마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순간접착제를 이용했습니다. 순간접착제는 실에 바로 떨구지 말고 작은 뚜껑이나 접시가 있다면 그곳에 한두 방울 떨궈 사용해줍니다. 사용하지 않는 바늘로 본드를 살짝만 묻혀서 실이 겹친 부분과 실을 자른 구멍에 얇게 덧발라서 올이 풀리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한 번에 많이 바르지 말고 얇게 여러 번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순간접착제가 가죽에 묻으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가죽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바르고 가죽의 겉면에도 겹친 실과 자른 구멍에 얇게 덧발라서 올이 풀리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이렇게 바느질의 기본 단계를 배우면서 첫 번째 바느질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남은 1번 가죽을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모두 바느질해주세요. 전과 동일하게 모서리에 홈이 파여있는 면을 아래에 놓고 홈이 없는 면을 위에 올려서 같이 바느질하면 됩니다. 이 순서대로 남은 가죽들을 모두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5배인 7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5번을 더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5번 잘라서 5개로 준비해주세요. 한 번 더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주고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줍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하면 됩니다. 나머지 1번 가죽도 하나씩 추가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한 면만 남기고 모두 바느질했습니다. 나머지 한 면도 홈이 없는 면을 모서리에 홈이 파여 있는 면 위에 올리고 같이 바느질하면 됩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이번 가죽의 스티커를 제거하고 하나는 모자 윗면에 올리고 다른 하나는 안쪽 면에 넣어서 세 겹의 가죽을 같이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구멍이 1대1로 잘 맞도록 맞춰주세요. 가죽 3겹의 바느질이 어렵다면 한 겹씩 통과해서 바느질하면 됩니다. 2번 가죽의 둘레를 바느질할 실 길이는 1번 가죽 세로 길이의 3배인 35cm로 잘라주면 됩니다. 먼저 2번 가죽과 1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안쪽 면이 위를 향하도록 뒤집어서 남은 2번 가죽을 추가해서 같이 통과해줍니다. 안쪽 면에서 닿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주세요. 세 겹의 가죽을 한꺼번에 통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죽을 한 겹 한 겹씩 통과해서 천천히 바느질해줍니다. 새 가죽의 두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주세요. 다시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새 가죽의 바느질 구멍이 1대1로 잘 맞도록 신경 써서 천천히 바느질해주세요. 이어서 새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두 땀 정도 바느질해서 바느질 구멍이 고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바느질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해주세요. 처음 바느질을 시작했던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하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제작 과정을 이어서 보시려면 다음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이상 즐거운 가죽놀이 레더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